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196페이지. 오케이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196페이지. 감정어휘. 무엇을 잘났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잘나다. 1. 사람됨이 남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데가 있다. 2. 생김새가 남보다 빼어나서 썩 좋아 보이다. 잘생기다. 잘나가다. 성공을 이루거나 능력을 발휘하며 계속 순조롭게 되어가다. 정리하면 멸시, 경멸, 무시, 비웃음, 업신여김, 깔봄, 얕잡아봄 등을 비롯해 모욕이란 잘나지 못해서 잘난 체 하느냐, 타인을 실제보다 낮추어 보는 착각에서 하는 눈빛, 표정, 말투, 몸짓 등이다. 여기에 이르르니 모욕은 굉장히 모자라는 마음이다. 그들의 착각은 그들의 것이다. 내 감정이 전염되어 내가 나를 낮추어 보는 착각은 하지 말자. 그들이 착각하는 나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호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그들의 것이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 BTS의 이걸 어떻게 읽더라? MIC 드랍에 나오는 가사처럼 hate a gun, hate, players gun, play, live your life, man. 노래를 못 불렀어요. 라고 선을 긋고 돌아서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세 번 펄쩍 뛴 다음에 노래 부르며 내 갈 길을 가면 되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내가 간 길이 내가 그들에게 하는 답이 된다. 말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다고 자신의 본질이나 실력이 깎이지 않고 추켜 세운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나이다. 기분만 날씨처럼 나빴다가 좋았다가 할 뿐이다. 그리고 그 기분은 곧 지나간다. 보름이 넘도록 지나가지 않으면 전문의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 한동안 모욕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다가 몇 해 전 오랜만에 느껴본 적 있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부러움을 사고 싶어하는, 굳이 나한테까지 안 해도 세상에 센 방식의 모욕이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반응은 냉소였다. 냉소는 당신에게 기대하는 게 없다는 마음의 발현이자 또 다른 분노의 형태이다.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면 세상에 잘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제가 잘났다고 저럴까? 부끄럽게? 라고 생각만 하고 질문했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무슨 답을 들었을지 당신의 상상에 맡긴다. 마음의 눈이 저만 쳐다보고 있어서 다양한 삶과 인간 군상을 경험하고 깨치지 못하면 지능지수와 관계없이 감성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렁에 빠졌을 때 위에서 잡아올리는 힘과 아래에서 끌어내리는 힘, 어느 쪽이 셀까? 잘난 체라는 수렁에 빠져 타인의 감정을 끌어내리는 이의 손을 잡지 마라. 특히 예민한 사람은 방어하는 데 지나치게 기운이 빠져서 본인도 수렁에 빠지고 만다. 무시하고 그 수렁을 폴짝 뛰어넘자. 이때의 무시하다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다가 아니라 사물의 존재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이다. 그의 잘난 체를 알아주지 말자.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는 그의 곁을 무심하게 지나치라. 누구나 욱 한 방은 가지고 산다. 왼쪽 어깨 인대가 파열돼 한동안 고생했다. 누가 갑자기 뒤에서 팔을 잡아당겼는데 한순간에 그리 되고 말았다. 처음에는 내 어깨가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결국 움직이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갔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치고 의사가 고무 덩어리와 천 조각을 번갈아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손바닥만 한 고무 덩어리를 들어 보이며 원래 사람 근육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환자분 어깨 근육은 천 조각을 들어 양손으로 잡아 느리지만 전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다. 이런 상태예요. 이걸 근섬유화라고 해요. 나는 폴리에스테르라면 늘어날 텐데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설명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충격만 받아도 툭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 어깨 통증의 원인입니다. 아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섬유화가 진행됐을 거예요. 최소 10년쯤? 나는 10년이 아니라 20년도 넘었을 거라고 말한다. 의사가 묻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고무를 쳐다보며 딱딱하다의 반대말을 떠올린다. 말랑말랑하게요. 인대 치료, 인대 치료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딱딱해진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스트레칭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근육이 인대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운동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바로요? 아니요. 일단 인대 치료부터 하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수년간 크고 작은 부상에 잇따라 치료를 받는 동안 꽤 많은 걸 배웠다. 특히 앞서의 문제는 다친 어깨를 다친 다음으로 너도 뜻이 통할 것이다. 어쩌다 이토록 뻣뻣하고 딱딱해지고 굳었을까? 의사들은 말한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물론 직설화법을 구사하는 의사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노화 현상, 그로 인해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하거나 딱딱하거나 굳어 있으면 자극 대비 부상이나 상처가 크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모욕을 받는 것에 대단히 예민하다. 날 무시하느냐며 욱하고 격분하는 사례가 흔하다. 쉽게 모욕을 주는 사회도 위험하지만 쉽게 모욕감을 느끼는 마음도 못지않게 아슬아슬하다. 걸핏하면 욱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해결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팽팽했던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퓨 빠지듯 아니 그게 어쩌고 하다가 무렴한지 내가 좀 성격이 다혈질이라서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인식이 팽팽한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지만 자기가 다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다. 다혈질,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곧 흥분되나 오래가지 아니하며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기질. 이렇게 사전적 풀이를 풀어놓고 보니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낱말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자주 거론되는 냄비 근성, 뜻풀이가 이러하다. 어떻게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모습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다혈질이라고 한다면 냄비 근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속지 말자. 한국인의 특징은 은근과 끈기이며 정 많고 염치를 알고 예의 바르며 단결력이 대단하고 세력의 짓밟혀도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수년 전 이어내려온 한국인의 DNA가 수십 년 만에 바뀌었을 리 없다. 냄비 근성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인을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려고 조작한 말이다. 젊은 층에게는 주작이라고 하면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 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속내에 한 방의 욱을 가지고 산다. 그렇지만 자극을 받는 즉시 힘껏 눌린 스프링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실제로 욱 한다면 스트레스에 민감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전쟁 후 고도로 압축된 성장기를 통과하느라 개인이 사회에 소외되는 현상이 다른 국가보다 유독 심했다. 1960년대 이래로 깃발의 주인공이고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마치 돈만 버느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기분은 어떠니? 같은 관심을 받아본 적 없는데 조금만 잘못하거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혹독하게 체벌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용돈을 깎겠다거나 밥을 안 주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허구한 날 부부싸움하는 부모 밑에서 불안정하게 성장하는 아이 같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격렬하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사라져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어제 앞서 언급한 다혈질의 원인 같지 않은가. 가장 큰 불행은 욕하면서 담는 것에 있다. 이를 내적 투사라 하는데 자기 안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로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받은 비난이나 태도 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사하게 행한다. 국가 권력과 국민도 욕하면서 담는다. 그러나 욕하면서 담는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그럴 소지가 크니 더욱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이리라. 속도와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능률을 높이기 위해 매사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구별하고 더 나아가 차별하는 방식은 에너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뇌가 편하다. 매 순간 새롭게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고를 줄이니 얼마나 편하겠는가. 누워있을 때 몸이 제일 편한 것처럼 말이다. 종국엔 척 보면 알 수 있다거나 안 봐도 안다고 큰소리치기에 이른다. 사고가 뻣뻣하고 딱딱하고 굳어가는 증세이다. 근섬유화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 바로 분노이다. 노인이 되면 노여움이 많아진다는 말은 이러한 원리와 연관이 있다. 여기서 노인이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고의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분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에게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몹시 중요하게 여겨서 이분법적으로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가 만든 계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 분노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계율이 정교할수록 타인에게 엄격하게 부과할수록 다른 사람의 삶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분노할 일이 많아진다. 죄송해요. 피어스 먼저 읽어주세요. 5장이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그 소제목 찾느라고 자신이 옳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선하다거나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을 두고 상대가 의미 없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심지어 틀렸다거나 추하다거나 사라져야 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사고가 유연하다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하는 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아 이미지가 있고 말과 행동을 그 이미지에 일치시키려 하거나 지금껏 남에게 보인 모습과 모순되지 않게 행동해야 마음이 편안한데 이를 자아 일관성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나 생명의 특성이자 장점은 일관성이 아니라 변화이다. 일관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억지스럽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신념이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 그 시점부터 정신 또한 멈춰버린 사람에 불과하다. 결국 정신의 태만이 신념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옳은 듯 보이는 의견이나 주장도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반복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고를 수정하며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 시라토리 하루히코 사모미디어.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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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을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생긴다. 여기에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자기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그야말로 틀린 생각이 점점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나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실제로 충동 조절 장애 환자들 대부분 무시당했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쉽게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날아드는 화살이나 칼을 막는 방패였지만 방패를 버리고 총을 빼든다. 그 시시한 총으로 예쁜 나비를 쏜다. 날이 갈수록 뻣뻣해진다. 승모근도, 뒷목도, 생각도, 감정도. 자신이 옳고 선하고 아름답고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별것 아닐 수 있거나 심지어 조롱당하고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씁쓸하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동감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은 다시 언급하지만 짜증도 분노의 감정이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동조하도록 상대를 통제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 또한 폭력이다. 예의를 벗어나는 비난이나 무분별한 비판이라면 단호하게 지적하고 불쾌함을 표시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귀담아 듣자. 경직하고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 당황할 수는 있어도 분노할 일은 아니다.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틀린 생각을 가지면 분노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탓에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분노 유발자가 될 공산이 크다. 진수님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대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네, 수정 그거까지 네. 다 읽어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 틀릴 수도 있다. 잘못할 수도 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완전 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대신 내가 틀리거나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 바로잡고 채울 수 있도록 곁을 내주어야 한다. 중대한 재앙은 그런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해 틀리거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자신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도 고집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자. 꼭 알리고 싶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설득하고 유혹하자. 동시에 누군가 틀리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고 축하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네. 더 읽을까요? 네. 관점을 이동시키면 생각의 그릇이 넓어진다. 박물관에서 고대생의 암석을 본 적 있다. 고생대의 암석을 본 적 있다. 고생대는 5억 8천만 전에서 2억 2,500만 년 전 사이의 지지시대를 가리킨다. 너무나도 까마득해서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믿기조차 힘든 그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니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땐 경이로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산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위와 다르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그 후에 바위나 돌을 보면 머나먼 고생대부터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눈을 맞추거나 손바닥을 대어보고는 했다.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졌다. 바위나 돌뿐 아니다. 잠을 어지럽히는 분노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신발끈을 묶고 뒷산에 오르는데 흙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이다. 흙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바위가 부스러져 생긴 가루이다. 바위가 흙이 되기까지 수억 년간의 세월을 상상해 보라.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렇게 부서졌는데도 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씨앗을 품어 꽃을 피워내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줄 그 많은 곡식과 열매를 길러낸다. 분노나 불안이
감정을 압도할 때 거대한 자연이나 위대한 예술을 찾아 그 안에 깃들이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아주 오래 삶, 나무와 돌, 우주의 별을 바라보면 내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는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그 앞에 자신의 분노나 걱정거리 등을 내려놓으면 사소하게 만들어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준다. 관점이 자신보다 더 크고 높은 것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각의 그릇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내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겪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묵묵하고 담담하며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큰 나무를 찾아가 그 아래 머물러 서 있는 것도 좋다. 여기서 큰 나무란 큰 나무가 아니라 짧게는 수령이 2, 300년에서 길게는 1500년 된 나무처럼 수령이 오랜 나무를 가리킨다. 그가 견뎌온 햇살과 폭풍우와 가뭄, 추위의 나날들을 그려보라. 그럴 수 있기까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온 힘을 다해 대지를 붙들었을지 그려보자. 큰 나무에는 힘이 있다. 나에게는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고 무거운 일이 큰 나무한테는 먼지 같고 티끌 같아서 빗자루로 쓱쓱 쓸어내버리는 것 같은 의연함을 보여준다. 세상사나 인간사, 그리고 나에 대해 무엇도 판단하지 않고 다 끌어안아준다. 그 품에서 어쩌면 어느 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한바탕 눈물을 쏟을지 모르겠다. 더불어 예술의 힘에 대해서는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했던 그 말이 크게 와닿기에 그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문화예술 작품을 자주 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다.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물론 그들의 우주는 우리의 것과는 다르고 그 풍경은 달의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예술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보는 대신 우리는 세계가 다양하다는 사실, 그리고 독창적인 예술가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 끈기 있게 나를 축복하자. 딱딱하고 단단한 것을 보면 어쩐지 감각도 감정도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거북의 등도 바위나 돌처럼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바다 거북은 등껍질은 가볍게 긁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한단다. 심지어 장가지처럼 섬세한 것이 그 등을 스치는 것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의 손톱처럼 단백질 각질로 만들어졌고 세포와 신경도 있다. 또 척추와 흉곽이 붙어 있어서 절대로 기어 나올 수 없으며 파손되면 내장 기관이 그대로 드러나 생존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의 등껍질은 껍데기가 아니라 몸의 일부였다. 몸의 일부라서 가볍게 긁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장가지처럼 섬세한 것이 등을 스치는 것도 느낄 수 있다. 딱딱하고 단단해서 자극을 느끼지 못할 거란 생각은 무지의 소산이었다. 체념은 절망이 남긴 그림자다. 절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것이다. 체념하고 다른 살기를 모색해 봐야지 될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지만 생각해 보라. 우리는 아무것이나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했다는 것은 생애에서 드물게 간절히 열망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애써 체념한다는 것은 생물체가 무생물처럼 되기로 작정하고 심장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가혹하다. 또한 불가능하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튀어오르며 높이 날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언젠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인생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있다면 천사와 시전하는 야곱처럼 받아내려고 하는 기세가 필요하다. 우리말에서 씨름은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는 것을 뜻한다.
야곱은 자신에게 벅찬 상대를 만나 밤새 씨름하면서 둔 부위 뼈가 어긋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선사를 붙잡고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형예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온 절박한 순간에 선사에게 집요하게 갈구하는 힘도 승리도 아닌 축복이었다. 그리고 끝내 받아내는 내 성공한다.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있기에 절망한다. 절망의 고비는 희망을 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체념으로 곤두박질쳐 무생물체가 되기로, 심장을 돌덩이로 만들기로 작정하면 슬픈 일이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축복, 밖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나를 끈기 있게 축복하는 것이다. 아직 끝장을 오지 않았으니 그토록 열망하던 것을 함부로 폐기처분하지 말자. 일단은 푹 쉬면서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자. 진수님 읽어주세요. 네. 촉감편 감정어휘.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해보자. 감각어휘. 포근하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매끄럽다, 몽글몽글하다. 몽실몽실하다, 간지럽다, 깔깔하다, 까칠까칠하다, 깔끄럽다, 뻣뻣하다, 딱딱하다, 굳다, 팽팽하다, 억세다, 거칠다.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달리 털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이는 피부 접촉, 즉 촉각과 관계가 깊다. 피부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무거운 감각기관이자 밖으로 돌출된 뇌로 불리는데 그만큼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피부에 위치한 신경세포 수용체 중의 하나인 촉각섬유가 피부 접촉을 통해 활성화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옥시토핀이 분비되어 안정된 기분을 이끌어낸다. 촉각섬유는 지각보다 감정적인 특징을 전달한다. 이를 접촉 위안이라 부르는데 오직 애정을 담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촉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안을 감각 어휘로 표현하면 포근하다일 것이다. 포근하다는 보드랍고 푸근하여 기분이 좋게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감정 어휘로는 감정이나 분위기 따위가 아늑하고 편안하다는 뜻을 갖는다. 보드랍다 역시 감각과 감정에 통용할 수 있는데 무르고 매끈하다, 곱고 순하며 부침성 있다는 뜻을 갖는다. 보드랍다의 큰 말이 부드럽다이며 감정 어휘로 쓸 때 곱다, 순하다, 상냥하다 등과 비슷한 말이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느끼면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이를 형용사로 몽글몽글하다라고 한다. 몽글몽글해진 것에 대해 구름처럼 동글동글하게 맺혀서 가볍게 떠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면 몽실몽실하다라고 한다. 간혹 보이지 않는 손이 간지럼을 태우는 것 같기도 하다. 간지럽다는 감각 어휘로는 무엇이 사르다 가볍게 스칠 때처럼 견디기 어렵게 자리자리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고 감정 어휘로는 정반대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참고 견디기 어렵다. 몹시 어색하거나 거북하거나 더럽고 치사하여 마음에 자리자리한 느낌이 있다. 자리자리하다는 피가 돌지 못하여 자꾸 자린 듯하다이다. 네, 비슷하게, 감사합니다. 네, 비슷하게 간지럼을 태워도 자리자리하다고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며 깔깔하다고 느끼는 이가 있다. 깔깔하다는 감촉이 보드랍지 못하고 까칠까칠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소리나 성미가 보드랍지 못하고 조금 거칠다는 의미로 깔깔하다, 까칠까칠하다, 깔끄럽다 등을 쓸 수 있는데 특히 성미에 적용했을 때 까다롭다와 비슷한 말이다. 보드랍지 못하고 까칠까칠한 정도가 수위를 더하면 형태에 따라 뻣뻣하다, 딱딱하다, 굳다, 팽팽하다 등이 되고 여기에 조금 더 수위를 더하면 억세다, 거칠다 등이 된다. 거칠다는 감각 어휘로는 곱지 않고 험하다. 감정 어휘로는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다며 사납다,
난폭하다, 위험하다, 힘들다, 세다, 비참하다 등과 비슷한 뜻을 갖는다. 짜증, 분노, 경로의 감정 어휘, 흔히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라고 표현하는 말.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성, 짜증, 신경질, 역정. 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지 않은 기분이 일다, 언짢다, 성이 나다, 화가 나다, 골이 나다, 부화가 나다, 뿔이 나다. 보기에 말이나 행동이 눈에 거슬려 몹시 미움을 받을 만한 데가 있다. 밉살스럽다, 얄밉다, 가증스럽다. 얄미울 정도로 매우 우쭐거리며 자랑하다, 뻑이다. 똑같은 자랑이나 과시라고 보는 사람에게 기쁨의 감정을 주는 것이 있고 분노의 감정을 주는 것이 있다. 자랑과 관련한 여타의 어휘들과 달리 뻑이다는 사전적으로 얄밉다는 감정을 분명히 하고 있어 흥미롭다. 마음에 거슬려 은근히 화가 나다. 약오르다. 비위가 상하다. 아니 꼽다. 밉다. 남에게 예절이나 친의에 어긋난 짓을 당하여 분하고 밉살스럽다. 괘씸하다.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루는 말, 또는 그러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루는 말, 싸가지. 말이나 행동이 보잘것없고 떳떳하지 못하다. 종스럽다. 시시하다. 구차하다. 비리다. 구리다. 잘다. 잘고 인색하다. 째째하다. 치사하다. 잘다. 좀스럽다. 옹졸하다. 대단치 아니하거나 하잘것없다. 하찮다. 우습다. 시시하다. 만만하다. 가소롭다.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까다롭다. 깔깔하다. 만만찮다. 복잡하다. 어렵다. 힘들다. 무난하거나 원만하지 못해 편하지 않다. 껄끄럽다. 깔끄럽다. 어색하다. 거북하다. 성나거나 못마땅해서 마음이 돌아서다. 삐치다, 토라지다, 틀어지다, 엇나가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나고 원통하다. 될 듯한 일이 되지 않아 섭섭하고 아깝다. 분하다. 화가 치밀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노여워하다. 몹시 분하게 여기어 성을 내다. 분노하다. 분개하다. 진노하다. 쌓이고 쌓인 마음속에 화를 속되게 이르는 말, 우라통.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다. 긴장하다. 경직되다. 스트레스를 받다. 남을 성가시게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많다. 심술궂다, 얄궂다, 짓궂다, 심통맞다, 못되다. 네, 감사합니다. 성미 언행 따위가 모질고 억세다. 고약하다, 사납다, 흉악하다, 흉측하다. 흉측하다는 성미나 언행뿐 아니라 모습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모습이 보기에 언짢을 만큼 고약하다는 뜻으로 혐오의 감정이다.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 못마땅하다, 불만스럽다, 불만족하다, 떨다.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투덜거리다. 마음에 들지 않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 원망하다, 탓하다, 비난하다, 책잡다, 책망하다.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다. 격하다, 사납다, 격분하다, 격앙되다, 격양되다. 기세가 몹시 사납고 세차다. 맹렬하다, 격렬하다, 억세다.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 터지기까지의 과정. 생기다, 일어나다, 올라오다, 솟다, 솟아오르다, 끈다, 북박치다, 치밀다, 터지다. 치밀다와 북박치다는 감정을 아래서 위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형세이다. 참을 수 없이 몹시 분하고 지긋지긋하다. 치가 떨리다. 여기서 치란, 치아를 가리키는 말로 이가 갈린다와 비슷한 의미이다.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 복수심, 보복, 안갚음. 불안, 공포, 극심한 공포의 감정어휘, 흔히 무섭다, 두렵다고라고 표현하는 말이다.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다,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불편하다, 걱정스럽다, 거북하다, 두렵다. 두렵다는 슬픔의 감정과 공포의 감정에 두루 적용되는 대표적인 어휘다. 슬픔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와 통하고 공포의 감정에 대해서는 무섭다, 겁이 나다와 통한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슬픔인지 공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슬픔이라면 위로가 필요하고 공포라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는 데가 있다.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겁이 나다, 공포스럽다. 마음이 편치 않아 속을 태우다, 걱정하다, 애태우다, 염려하다, 우려하다, 근심하다, 고심하다, 번민하다. 닥쳐올 일에 대해 염려가 되어 마음이 불안하다, 조마조마하다, 아슬아슬하다, 초조하다, 조마스럽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안절부절 못하다, 어쩔 줄 모른다. 조마조마하여 졸리는 마음, 조바심, 안달, 감지. 느낌이나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술렁거리다, 뒤숭숭하다, 불안하다, 싱숭생숭하다. 몹시 어수선하고 쓸쓸하다, 스산하다, 을신연스럽다. 보기에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때가 있다. 혼란스럽다, 혼돈하다, 혼란하다. 매우 다급하고 절박하다, 긴박하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하고 어지럽다. 아찔하다, 어찔하다, 아득하다, 아득하다. 몹시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며 조심하다. 전전긍긍하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에는 무섭다 외에도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는 뜻도 있다.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느낄 만큼 성질이나 기세 따위가 몹시 사납다.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살벌하다, 섬뜩하다, 소름이 끼치다, 오싹하다.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가혹하다, 무참하다, 독하다, 악독하다, 잔혹하다, 흉악하다, 흉측하다, 고약하다.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다. 협박하다, 위협하다, 강박하다, 강요하다.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수치심은 공포와 혐오의 이중 감정이다.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 죄책감, 죄의식, 자책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다. 조심스럽다, 스스럽다, 신중하다, 긴장하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다. 절망하다, 좌절하다. 절망은 공포와 슬픔의 이중 감정이다. 마음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빛으로 환해질 때가 있고,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 꺼진 것처럼 어두워질 때가 있다. 빛의 밝기를 좌우하는 요소로 낭만과 신비, 놀라움, 시간, 노력, 보람, 자부심, 신념, 관심 등이 있으며 밝음이나 어두움의 정도에 따라 희망, 절망, 자신감, 자괴감, 존경, 시기, 질투, 부러움, 기쁨, 외로움 등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으며 스스로 빛이 되어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다. 오장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감정. 밝다, 어둡다, 감정, 희망, 절망, 자신감, 자괴감, 존경, 시기, 질투, 부러움, 기쁨, 외로움, 빛을 좌우하는 요소들, 낭만, 신비, 놀라움, 시간, 노력, 보람, 자부심, 신념, 관, 감각 어휘, 빛나다, 환하다, 밝다, 맑다, 투명하다, 산뜻하다, 깨끗하다, 시원하다, 선명하다, 눈부시다, 황홀하다,
흐리다, 희미하다, 침침하다, 우중충하다, 칙칙하다, 어둑하다, 컴컴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아득하다, 감감하다, 까마득하다, 어둡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주는 요소. 밝다는 이성과 감각을 표현하는데 두루 쓰이며 풀이는 대략 이러하다.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분위기, 표정 따위가 환하고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 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 등 반대 말이 어둡다 역시 이성과 감정을 표현할 때 두루 쓸 수 있다. 표정이나 분위기나 표정, 성격 따위가 침울하고 무겁다. 사람이나 사회가 깨지 못하다. 어떤 분야에 잘 알지 못하다 등 밝음과 어둠을 가늠하는 것은 빛이다. 빛이 있으면 밝고 빛이 없으면 어둡다. 빛이 아주 많으면 눈부시고 황홀하며 찬란하다. 눈부시다는 빛이 아주 아름답고 황홀하다이고 황홀하다는 빛이 어른어른하여 눈이 부시다이며 찬란하다는 빛이 눈부시게 아름답다이다. 눈이 부시면 대상이나 사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마음에 이런 느낌을 일으키는 것들을 어휘로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아름답다, 멋지다, 놀랍다, 굉장하다, 기막히다, 뛰어나다, 엄청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등. 이러한 감탄은 기대 이상의 것을 마주했을 때 익은 열매가 터지듯 절로 나온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 이상일 때 짜릿한 전율과 함께 몸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태어나 처음 보거나 듣거나 하는 등의 경험일수록 빛은 더욱 강렬할 것이다. 놀람과 기쁨의 이중 감정, 이럴 때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크게 웃음을 터뜨리기보다 울음을 터뜨린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좋아서 하듯 억지로 하든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 기대치에 따라 노력의 강도가 비례할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면 피, 땀, 눈물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해 마침내 빗속에 들어서는 것 같은 황홀감을 느낀다. 성취에 따른 가장 큰 보상이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계속 나아간다. 황홀감이 종착지인 동시에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의 빛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이제 그만 멈추고 싶은 피로와 무력을 느낀다. 이를 측좌핵의 자극으로 분비되는 도파민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뇌의 좌우에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인 측좌핵은 보상을 추구할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대했던 보상이 주어지면 도파민이 분비돼 쾌락을 느낀다. 그런데 도파민은 보상이 주어졌을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기대할 때도 분비된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그 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미있고 맛있고 좋아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것이 동기를 유발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런데 인간의 뇌란 역시 복잡해서 별다른 보상이 없을 때 없을지 모른다고 여기면서도 행동하고는 한다. 호기심이라는 감정의 복병 때문이다. 보상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는 보상이 주어졌을 때 쾌락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밟아간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나 같은 보상으로는 쾌락을 느낄 수 없기에 새로움을 추구한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해한다. 동시에 끝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새로움은 인생의 즐거움과 활기를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와 연관이 있다. 낭만과 신비, 놀라움이다. 이것을 느낄 적에 우리는 어떠한가? 낯선 매혹이 주는 광희가 나를 감싸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건져 올리고 심장은 오로지
순수한 즐거움 혹은 오로지 즐거운 순수함의 파동으로 박동하며 심장이 쿵쾅 한 번 뛸 때마다 몸속에 깔려있는 12만 킬로미터 길이의 정맥과 동맥, 모세혈관이 초속으로 이 경이로운 충격을 몸 구석구석으로 밀어나른다. 어쩌면 머리카락과 속눈썹, 손톱과 발톱 끝까지 한마디로 구석구석까지 너무 분주하고 피로해서 지리멸렬한 나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잊어버린다.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면 가장 순수하게 즐겁다는 신호이다. 낭만, 신비, 놀라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 내가 알고 있기로 이 세 가지만한 게 없다. 사랑과 여행, 예술이다. 네, 선생님,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요. 좋아요. 사진 찍어요. 양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이거 내일 찍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일 안 끝나나요? 내일 끝날 것 같고, 저희 요거 다음으로 아웃라이더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제가, 음, 아웃라이어 맞으실 한번 거예요? 올려주세요. 네. 네, 네. 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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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컴퓨터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죠. 혹시 저 만약에 내일 새벽에 친정 가면 그냥 듣기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남겨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휴가를 잘 보내세요. 휴가 잘 보내세요. 네. 와, 영지쌤. 열심히 어디 타고 가시라고 가시네. 해요. 지리산. 어, 아, 운전 안 하시는구나. 음, 말은 못 하시고. 옆에 친구분들 같이 가신다 하셨던 것 같아요. 좋겠다. 그냥 재밌게 오세요. 책 읽어. 예, 책 읽을게요. 아니, 책 읽고 제가 그냥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 때문에 책 못 읽으면 안 되니까. 어머나, 찍으세요. 아니, 뭐 하루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릿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어휘도 어려운데 다 어려워. 쉬운 게 감정은 또 없어요. 어렵다.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수고를 하십시오. 정확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네.